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곳곳으로 번진 산불이 의성에서부터 안동, 청송, 영양, 영덕까지 번지며 경북 북부권을 집어삼켰습니다. 이번 산불로 경북 북부에서만 21명이 숨졌는데요. 오늘은 불길이 북쪽으로 향하면서 강원도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먼저 안동 연결하겠습니다. 자, 김경철 기자, 경북 현재 상황 전해주십시오. 네, 저는 경북 안동시 서부초등학교에 마련된 대피소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엔 산불로 하루아침에 마을이 폐허가 된 안동 남부 지역 주민 130여 명이 대피해 있는데요. 삶의 터전이 모조리 불탄 주민들은 울음을 터뜨리기도 하는 등 하루 종일 침통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은 어젯밤부터 빠르게 확산된 산불에 사망자가 급증했습니다. 경북에서 산불로 인한 사망자는 현재 21명으로 추산됩니다. 오늘 낮 안동시 임하면 주택에서 80대 노부부가 숨진 채 발견되며 지금까지 사망자는 영덕 8명, 영양 6명, 안동 4명, 청송 3명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산불 피해 사망자들은 대부분 고령으로 차량을 타고 대피하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미처 불길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주거지 안팎에서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낮에는 산불을 진화하던 헬기 한 대가 의성에서 추락하면서 70대 조종사 1명도 숨졌습니다. 산림당국은 사고 직후 전국 산불 현장에 진화 헬기 운항을 잠정 중단했다가 2시간 뒤 순차적으로 다시 진화에 투입했습니다. 어제 청송과 영덕을 지나 동해안까지 빠르게 번진 의성 산불은 오늘부터 남풍을 타고 강원도 방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자정 무렵부터 초속 20m의 강풍이 불 걸로 예상돼 산불 재확산의 고비가 될 걸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오후부터 영양군 청기면과 안동시 예안면, 도산면 등 임하댐 북쪽에서도 처음으로 대피가 시작됐고 안동시 하회마을과 병산서원 인근에서도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떨어졌습니다. 경북에선 현재 5개 시군에서 8,700여 명이 여전히 대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경북 안동시 산불 대피소에서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오늘 경북 산불 현장에선 진화에 나선 헬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생산된 지 30년 가까이 된 헬기에 타고 있던 70대 조종사는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준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희뿌연 연기로 가득한 산불 현장. 산 비탈면에 헬기 잔해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흩어져 있습니다. 강원도 인제에서 진화 지원을 나온 임차 헬기가 추락한 겁니다. 헬기 조종사 73살 박모 씨는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바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저는 이제 실제 저기서 날아오는 건 못 봤고 이 소리가 이상하게 소리 나면서 고개를 딱 젖혔을 때 벌써 이제 사선으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그 상태를 본 거죠. 고인이 된 박 씨는 40년 넘게 헬기 조종사로 일한 베테랑 기장이었습니다. 이번 산불 현장에는 오늘 오전 9시 반 무렵 20여 분간 투입됐고 다시 오후 12시 44분부터 작업을 하다 10분도 채 되지 않아 변을 당했습니다. 사고 현장 현재 추락하고 접촉을 접하고 현재 강원도지사는 의성군 사고 현장으로 현재 출발했고요. 현재 최고 원인 조사와 불을 위해 강원도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 헬기는 1995년 7월에 생산한 노후 기종이었습니다. 강원도가 올해 초에 임차했을 때도 이미 30년 가까이 운항한 상태였습니다. 산림청이 보유한 산불 진화 헬기도 69%가 생산된 지 21년이 넘은 노후 헬기로 2021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82건의 고장이 발생했습니다. 지형 지물이 복잡한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빨리 꺼야 된다는 강박관 때문에 여러 가지 위험한 운항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사고 직후 산림청은 전국 산불 현장에 투입된 소방 헬기 운행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이어 3시 반부터 사고 헬기와 같은 기종 23대를 제외하고 다시 순차적으로 헬기를 투입했습니다. 긴급조사위원회를 구성한 국토교통부는 전신주에 걸려 헬기가 추락했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준겸입니다. 어제 주민 대피령이 내려진 안동은 강풍 탓에 무서운 속도로 불이 번졌는데요. 주민들은 불길이 사람보다 빠르게 이동해 옷까지 하나 챙기지 못하고 대피해야 했습니다. 오늘도 안동 도심은 온종일 산불 연기에 갇혔습니다. 조건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갑작스레 산불이 들이닥친 안동 시내입니다. 산불로 발생한 잿빛 연기에 온도심이 갇혔습니다. 잔불에 아직도 연기는 피어오르고 뼈대만 앙상하게 남은 건물들이 보입니다. 인명피해가 발생한 임하면으로 가봤습니다. 마을 곳곳이 초토화됐습니다. 사과 창고는 녹아내리듯 주저앉았습니다. 창고 안은 몽땅 타버렸고요. 벽면은 불에 녹아 휘어진 채로 이렇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잔불의 연기도 계속해 나는 상태입니다. 가까이서 들여다본 건물 안은 남은 것 하나 없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어제 저녁 급하게 대피했던 직원들은 잔해를 치우고 연기가 피어오르는 잔불을 잡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불이 튀고 막 보석까지도 불이 탔으니까 직장이 이렇게 됐는데 참담하죠. 원래 모습을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주저앉은 주택입니다. 70대 여성이 집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평소 휠체어를 타고 다녀 거동이 불편했습니다. 가족들이 대피를 위해 찾아왔을 때는 이미 불길이 번진 뒤였습니다. 이쪽에 난리 났다고 해가지고 어제 저녁 내려왔다고. 내려오니까 이렇게 벌어져 본 거지. 산에 막 불이 붙어 난리도 아니랬지. 여기까지는 설마 했거든. 마음이 너무 아파요. 안동 국립경국대에는 어젯밤 학교 뒷산까지 시뻘건 불길이 들이닥쳤습니다. 학생과 교직원 수백 명이 체육관으로 급히 대피해야 했습니다. 산불이 지나갔지만 여전히 자욱한 연기에 숨쉬기도 불편할 정도입니다. 경북대학교 학생들이 대피했던 체육관입니다. 지금은 학생들 모두 빠져나온 상태인데요. 이 아래를 보면 마시다 남은 생수통과 이 과자 상자처럼 대피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불길을 피해 몸만 빠져나온 주민들은 대피소로 모였습니다. 입을 옷 하나 챙길 새도 없이 불길은 무서운 속도로 마을을 덮쳤습니다. 불이 사람보다 더 빨리 나왔어요. 바람이 뺑뺑이 더 있겠어요. 뭐 불이 일로 갔다 저로 갔다 막. 우리 동네 지금 집 하나도 없어 지금. 아무것도 없어 지금. 불길이 뒤에서 이렇게 막 활활 타오르고 있는 걸 봤는데 진짜 정신없이 났어요. 그러니까 속옷 하나 안 챙기고 나와가지고. 이미 안동에서만 4천여 명이 대피했지만 복구는커녕 여전히 불길은 확산 중입니다. 순식간에 안동을 덮친 산불에 주민들은 피해 복구는 엄두도 내지 못한 채 행여 또 불이 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건입니다. 경상북도 곳곳에 번진 산불로 지금까지 경북 북동부에서만 21명이 숨졌습니다. 가뜩이나 거동마저 불편한데 강한 불길과 자욱한 연기 탓에 미처 대피하지 못한 고령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김서연 기자입니다. 경북 영양군 석보면 삼위계곡 인근 도로, 승용차 한 대가 배수로에 빠져 있습니다. 원래 흰색이었을 차량은 뼈대만 남기고 새카맣게 탔습니다. 이렇게 차가 도랑에 빠져 나오지 못하는 사이 불이 덮친 것으로 추정됩니다. 차에 타고 있던 312 이장 부부는 가까운 마을에 사는 처남댁을 태우고 312 방향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당시 산불은 강풍을 타고 영양군으로 순식간에 번지고 있었습니다. 하우스가 찌그러질 정도로 바람이 불었어요. 보니까 불이 금세 저기 있던 불이 여기 와 붙어보고 여기 있던 불이 저거 내가 붙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뭐 사람이 피할 여기도 없었어요. 산불이 지나간 뒤 이장 부부 등 3명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연기가 자욱해가 차가 빠진 거야. 빠져가 나오지를 못해가고. 숨진 이장은 사고가 나기 직전까지 마을 주민들에게 너무 불안해하지 말라, 또 불이 확산하니 대피 준비하라는 단체 문자를 남겼습니다. 경북 안동시 임하면 주택가. 감식에 나선 경찰들이 잿더미가 된 집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80대 노부부가 미처 불길을 피하지 못하고 숨진 채 발견된 겁니다. 마음 졸이며 밤을 지새다 집을 찾은 가족들은 허망하게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만약에 대피가 하시면 아버지가 네가 어디 못 들어도 주위 사람이라도 별 소리 들으니까 새벽 4시까지도 막 전화 통화해서 안 돼. 그러고. 이번 경북 북동부 산불로 인해 현재까지 파악된 사망자는 헬기 조종사를 제외하고 모두 21명, 안동 4명, 청송 3명, 영양 6명, 영덕 8명 등입니다. 그중 대부분이 60대에서 80대 어르신이었는데 혼자 걸을 수 없거나 장애가 있었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번진 산불 앞에서 노약자들은 더욱이 약자였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 선고 이후 차기 대선 출마 자체가 불가능해질 뻔했던 위기에서 일단 최대 고비를 넘긴 셈인데요. 윤 대통령 취임 4개월 뒤 대선에서 낙선한 이재명 대표를 기소했던 검찰은 즉각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송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몰랐다는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1심 법원은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 씨를 몰랐다, 김 씨와 골프 치지 않았다, 경기지사가 돼 선거법으로 기소된 뒤에 김 씨를 알았다는 이 대표 발언 중 골프 관련 발언만 유죄로 봤는데 2심 재판부는 방송 발언 원문을 토대로 봤을 때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명시적으로 거짓말하지 않았다며 모든 발언을 무죄로 판단한 겁니다. 2심 재판부는 또 1심이 유죄로 본 또 다른 발언, 성남 백현동 부지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부의 협박에 따른 것이라는 2021년 10월 국정감사장 발언도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성남시가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장기간 다각도로 압박을 받은 게 인정된다며 협박을 받았다는 표현은 압박을 과장한 것일 뿐 허위사실 공표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 재판부에 감사를 표하면서 검찰에 대해서는 날을 세웠습니다.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필 기정 아니겠습니까? 검찰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로서는 1심 선고가 항소심에서 유지되고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고 향후 대선에도 출마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기 대선의 최대 사법 리스크로 꼽혔던 선거법 위반 혐의가 2심에서 무죄로 완전히 뒤집히면서 부담을 크게 덜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